당국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내 돈 내고 내가 파는 건데 왜 내가 팔 때 다시 우리나라 당국에 그걸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최현범 회장은 반대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분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쩐의 전쟁입니다. MBK 파트너스도 66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아예 77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공개 매수가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앞서서 표에서 기타에 들고 있는 뭐 개인 투자 등등이 이제 그 집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데 결국 저때 개인들은 뭐 이런 거를 잘 하고 그 비싼 값을 주는 쪽에다가 팔게 되기 때문에 결국의 결론은 좀 쩐의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게요. 원래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연합의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대였는데 오늘 아침에 75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75만 원대가 근접했다가 결국 장 마감했을 때는 71만 3천 원으로 내려왔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공개 매수가보다 아래로 지금 장을 마감했어요. 이런 시도, 공개 매수가 우리 시도는 어떻게 볼까요? 쐐기를 좀 박았다고 봅니다. 보통 저렇게 싸움이 되면 최초에 말했던 66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내죠. 그러면 저건 이제 MBK 영풍 장 씨가 낸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고려의 최 씨가 대항 공개 매수를 또 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그 SM과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가 할 때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SM 엔터테인먼트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대항 공개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최현범 회장 쪽에서 대항 공개 매수를 아직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왜 대항 공개 매수를 안 내놓지? 그렇다면은 뭐 아직까지 최 회장 쪽의 사정은 있겠지만 실탄이 부족하다라는 추론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는 오히려 여기서 약점을 좀 잡아서 너네가 안 내나? 그럼 내가 더 세게를 박을게라고 해서 75만 원으로 높여서 내달 4일까지 공개 매수를 이제 신청하게 됐는데 왜 주가가 갔다가 떨어졌냐면 저는 M&A 이슈는요 싸워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해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2차 공개 매수가가 아니라 3차 공개 매수가가 계속 나오는 건데 현재까지의 모양새를 놓고 보면 이 최씨 쪽의 반격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해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한쪽이 이렇게 좀 기울게 되면 매력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나라고 봐서 아직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려야 최현범 회장과 최씨 일가 쪽의 아군들이 또 어떻게 대학 공개 매수까지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현재를 놓고 보면 아마 그런 점 매력도가 이제는 좀 판이 끝났나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반영하지 않나요? 경기에서 뭐 호가가 계속 나와야 이게 경기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도권 싸움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승자의 저주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MBK 쪽에서도 이런 큰 돈을 들어서 들여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철금속들의 라인 이제 뭐 세계 최대 제련업체잖아요. 아연 제련업체이고 은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비철금속이 뭐 10년 뒤, 20년 뒤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달러 약세 흐름들을 본다면 훨씬 더 가치, 몸값은 높아질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분석을 뭐 나들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MBK가 들어왔는데 뭐 20, 30%를 먹으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려와의 매력도를 MBK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봤다. 이런 역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전기요금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 계속 더웠다 보니까 집에서도 에어컨 뭐 추석 넘어서까지도 켜신 분들 계시고 가을 전기 사용량 신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한여름보다 9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누진제 주간ben리기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9월에 대부분이 다 에어컨을 많이 트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따르면 9월에 최대 전력 수요를 놓고 보면은 거의 여름 못지않은 전력 수요가 나왔어요. 9월 첫째 주를 보면 최대 전력 수요가 둘째 주 보시면 93기가와트씩 또 넘었잖아요. 거의 여름 수준으로 지금 해당하는데 그런 와트세트니까 9월이 더웠고 에어컨을 많이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9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겠죠. 왜냐면 9월도 또 에어컨을 많이 틀었으니까. 근데 훨씬 더 체감이 높았다는 것이 여름과 그러니까 7, 8월과 무진제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저기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오네요. 450과 450 초과라고 해서 450 초과일 때가 307원으로 눈이 커지는 거예요. 7, 8월만 저렇게 조금 가버린다면 특히 9월, 10월에는 에어컨 안 트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를 400kWh로 벌려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웬만큼 틀어도 여름에 450kWh를 쓴 만큼의 누진 요금을 맞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전기요금을 받아본 분들이 훨씬 더 이제 깜짝 더 큰 폭탄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한전의 누적 적자가 뭐 크다라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분기는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도 그러니까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상할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전의 지금 부채가 200조, 누적 적자가 43조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이 이 시장에 있을 수도 없거든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도 안 되는 건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결국 돌아 또 국민 세금으로 커버하는 건데 왜 공개를 했는지 아마 여러 가지 국민이 있었겠죠. 물가라든가 국민에 대한 또 이런 생활 걱정 때문에 공개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 수준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도 고려하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들의 귀에는 이 사람으로 치면 신문지 같은 귀표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 위해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내거나 받아내려던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축사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납장에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겹겹이 쌓여 보관 중이던 건 아직 달지 않은 소 귀표입니다. 귀표는 혈통이나 원산지 같은 여러 정보가 담긴 사람으로 치면 족보이자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입니다. 쇠고기 이력지에 따라 식용소라면 반드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쪽 위에 달고 살아야 하지만 어째선지 이 축사에선 귀표가 없는 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떼어낸 건데 이렇게 간단히 정체불명의 소가 된 셈입니다. 병에 걸려 긴급 도축했거나 아예 죽어버린 소의 귀에 가축 재보험에 가입된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단 겁니다. 현장에서 소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실제 어떤 소가 죽었는지 보험사가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아내렸습니다. 경찰이 꼬리털을 잘라 DNA를 대조한 결과 이 업자는 실제로 2달 동안 보험금 3,4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이 30대 축산업자는 소값이 내려가고 사료값은 올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실토했습니다. 재발행 귀표는 반드시 축협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수사가 커져 전라북도에서만 축산업자 22명이 더 적발됐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축협 직원이 가담한 사례도 확인돼 지점장 등 2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쓰는 인수형 플라스틱 귀표 대신 소 몸속에 넣는 전자칩 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ITN 김민성입니다. 일부러 사고가 난 척 보험 사기를 저지른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다가오는 차에 일부러 손을 대는 등 사고가 났다고 속은 건데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모습 때문에 사기가 들통이 났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천천히 도로를 걷는 한 여성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핏 보면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운전자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실상은 60대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토바이에 놀라 사고가 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A씨가 연기한 보험 사기만 2년 동안 3차례로 부정하게 타낸 보험금은 600만 원. 처음에는 경찰도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블랙박스에서 미심쩍은 점들을 찾아내며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부자들의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의아한 생각이 있었고요. 마치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건을 교통사고 발생해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가오는 차량에 오른손을 고의로 가져다대며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시를 회상한 피해자도 아찔했다면서도 수상했던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그 보험사랑 통화했을 때만 해도 첫 통화 때 제가 보험사분한테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찰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난 4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로 A씨는 지난 5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A씨가 전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진 예정입니다. YTN 윤태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소유한 상형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 뒤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추징금 일부인 28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그렇죠. 한밤중 서울 주택가를 나체로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상은 썼지만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술과 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야심한 시각 서울 해화동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골목길을 활보하고 있는데요. 우산은 쓰고 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쫓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거침없이 돌아다닙니다. 경찰은 구석구석 수색전을 펼친 끝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체로 집 밖을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는데요.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할 경우 남성처럼 동형 음란죄로 검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길 선선한 가을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졌지만 해가 진 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4.5도고요. 자정에는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내처럼 맑아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화면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에는 밤 8시까지 그리고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 곳곳에는 늦은 밤까지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전 28도, 부산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영동에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호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 야당 추천 후보
정도만 선출되고 여당 몫은 낙마하면서 한때 파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제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일 텐데요. 앞선 상황부터 차례로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90개 안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회 추천위원 2명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인 이숙진 후보 선출안은 가결되고 여당 몫인 한석훈 후보 선출안은 부결된 겁니다. 여당에선 야당이 자당론만 통과시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인한 결과라고 맞섰는데요. 여당 측이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는 30분 넘게 정회하고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재개됐지만 여야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의 대표결 절차를 개최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제도공학 법안 출석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모두 부결돼 회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잠깐 회의장을 벗어나자 국회 본청 안에서 서로 맞불 듯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야권의 인권위원 표결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에 내팽개치고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본회의에 앉지도 않고서 본인들이 추천한 인사만 선출시켜놓고 나서 특별심을 친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심사적 반칙입니다. 인권위원회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70여 개의 표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딥페이크 방지법 가운데 성폭력 처벌법의 경우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나 시청하면 처벌받는 조항의 알면서도 부분이 논란이 돼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뒤에 친한계와 친윤계의 신경전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옮겨붙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내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에선 독대의 최대 걸림돌이 김 여사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함께 결국은 매듭 짓고 가야 할 일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당정 시율의 원인이 해당 논란에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 인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김 여사 방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친윤계는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에 대한 징검다리로 삼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